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VOA 뉴스투데이 시작합니다. 미국 국무부는 자의적 구금 반대 선언 1주년을 맞아 전 세계의 외국인들을 대상으로 한 국가나 조직, 단체 등의 자의적 구금, 즉 체포, 억류를 규탄하고 즉각 중단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북한에는 한국인 6명이 장기간 억류된 상황인데 전직 미국 관리들은 미국의 역할은 제한적이라면서 이들을 구출하기 위해서는 한국 정부가 주도적으로 나서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첫 소식 조은정 기자가 보도합니다. 미국 국무부는 15일 토니 블링컨 국무장관 명의로 국가 간 자의적 구금 반대 선언 1주년이라는 제목의 성명을 발표했습니다. 블링컨 장관은 성명을 통해 1년 전 미국은 생각이 같은 나라들과 함께 외국인을 대상으로 한 자의적 구금을 용납할 수 없으며 연루된 정부들은 관련 행동을 즉각 중단할 것을 촉구했다고 상기했습니다. 그러면서 미국은 계속 국제사회가 집단적으로 대응하고 전 세계 곳곳에서 자의적으로 구금된 모든 이들의 석방을 압박할 것을 촉구한다고 밝혔습니다. Then, they're used to gain leverage in state-to-state relations. They become a bargaining chip, a human pawn. It's completely unacceptable, and it's already prohibited under international human rights conventions. But some countries still do it, and we as a global community have to stand against it. 국가 간 자의적 구금 반대 선언은 캐나다가 주도하고 미국, 영국, 프랑스, 독일, 일본, 호주 등 68개국이 서명했고 한국은 참여하지 않았습니다. 북한은 자의적 구금으로 규탄을 받는 대표적인 나라 가운데 한 곳입니다. 북한은 간첩 혐의 등으로 억류해온 한국계 미국인 3명을 지난 2018년 1차 미북 정상회담을 앞두고 송환시켰지만 아직도 선교사 등 한국인 6명은 계속 억류하고 있습니다. 전직 미국 당국자들은 한국인 억류 문제에 대한 미국 정부의 역할이 크지 않다면서 한국 정부에 대한 지원에 한계가 있음을 지적했습니다. This is a difficult one because the United States is not the principal country involved here. It's South Korea who has the grievance against North Korea. So the United States, while supporting South Korea, can't take the lead in terms of this effort. What I think the United States should do is anything that South Korea thinks would be helpful in its cause. 로버타 코헨 전 국무부 인권 담당 부차관보는 자국민들을 보호할 책임은 오롯이 한국 정부에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I don't know what their role should be unless the South Korean government requests them to do so. I mean, the United States doesn't go around the world even with its allies and take up the cases of their foreign nationals held in other prisons in other countries. That's the responsibility of those governments. This is not something the U.S. on its own would take up, in my opinion. 워싱턴의 민간단체인 북한인권위원회의 그레그 스칼라투 사무총장은 북한에 억류된 한국인 석방에 미국도 역할을 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스칼라투 사무총장은 바이든 행정부가 인권 문제는 동맹들과 공유하는 핵심 가치라는 점을 분명히 했다며 북한에 억류된 한국인 6명을 석방하는 데에도 큰 관심을 둘 것으로 본다고 말했습니다. VOA 뉴스 조은정입니다. 북한의 국경봉쇄 조치로 3번이나 유엔 안보리 대북제재위원회로부터 면제기간 연장 신청을 승인받은 유엔 인구기금의 인도 지원 사업의 일부가 결국 무산된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유엔 인구기금 아태지역 담당 대변인은 15일 오는 4월 제재 면제 기간이 만료되는 자동차 2대 등에 대한 면제 기간 재연장 신청 계획 등을 묻는 VOA의 질문에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규정으로 북한의 국경이 언제 다시 열릴지 불확실함에 따라 지원 대상 자동차들에 대한 경로를 변경했다면서 이에 따라 북한에 보내기로 했던 선적 대기 중인 차량은 없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유엔 인구기금은 지난 2019년 10월 직원들의 현장 점검 업무 등을 위해 일본 토요타 자동차 2대와 자동차 엔진 관련 부품 등에 대해 제재 면제를 승인받았지만 북한의 국경 봉쇄가 장기화되면서 북한 내 관련 물품을 반입하지 못해 2020년 4월과 10월, 지난해 4월까지 3차례나 제재 면제 기간 연장을 신청해 승인받았었습니다. 세계적으로 큰 인기를 끄는 한국의 대중음악 K-팝이 지속 가능하기 위해서는
국제 위상에 걸맞게 북한 인권 등 국제 보편적 사안들에 대해 적극적으로 목소리를 내야 한다는 견해가 미국에서 제기됐습니다. 미국 스탠퍼드 대학 아시아 태평양 연구소 소장이자 한국학 프로그램 총괄자인 신기욱 교수는 15일 BOA에 이 대학의 한국학 프로그램 개설 20주년을 맞아 오는 5월 19일부터 20일까지 이틀간 K-팝과 북한 인권 문제 진단 행사를 개최한다고 밝혔습니다. 신 교수는 미국 사회의 경우 국제 스타들에게 그 위상에 맞는 책임을 기대하고 요구하는 것이 기본 코드라면서 팝스타 등 유명 연예인들이 나라 안팎의 인권 문제에 대해 목소리를 지속적으로 표출해왔다고 지적하고 미국 학생들은 K-팝 스타들에게도 그런 기대를 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K-팝과 북한 인권은 판이하게 다른 남북한의 국제적 위상을 보여주는 상징성을 갖고 있고 북한 인권 문제는 전 세계가 공감하는 사안이라면서 세계적으로 높아진 K-팝의 국제 위상이 지속 가능하기 위해서는 K-팝 스타들이 인류가 공감하는 국제 보편적 위기 문제들에 대해 목소리를 내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습니다. 미국 정부가 대북 제재 위반 행위에 연루된 것으로 보이는 중국 업체를 수출 규제 대상으로 지정했습니다. 규제 대상에 포함된 이 업체는 미국산 부품을 이용한 물품 제조를 할 수 없게 됩니다. 함지하 기자가 보도합니다. 미국 상무부 산업안보국이 15일 공개한 연방관보 공지문입니다. 상무부는 이 공지문을 통해 중국 업체 장수 티안유엔 메탈 파우더를 규제 대상으로 결정했다고 밝혔습니다. 규제 조치의 근거로는 미국의 안보에 위협이 되는 기업의 사전 허가를 요구하는 규정과 함께 북한과의 거래를 규제하도록 한 미국 수출 통제 규정 746항 4조를 제시했습니다. 746항 4조는 미국 상무부의 수출 관리 규정 적용 품목, 즉 미국산 부품과 기술이 포함된 물품이나 사치품 등을 북한으로 수출 또는 재수출하는 기업들에게 미국의 제재를 부과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전 세계 기업들은 사전 허가를 받은 경우를 제외하고 미국 국가안보 관련 품목을 장수 티안유엔으로 수출 또는 재수출을 할 수 없게 됐습니다. 또 이들 업체들이 사전 허가를 신청하더라도 상무부는 검토 과정에서 거부 추정을 발동하게 돼 사실상 장수 티안유엔과의 거래를 끊도록 했습니다. 장수 티안유엔이 이번 규제 조치를 받게 된 배경은 알려지지 않았지만 이 업체는 2019년 이란, 북한, 시리아 대량 살상 무기 비확산법 위반 혐의로 상무부의 제재 명단에 포함됐었습니다. 중국 업체가 대북 제재 위반 등을 이유로 수출 규제 대상 목록에 오른 건 이번이 처음은 아닙니다. 앞서 상무부는 지난해 11월 미국 국가안보에 위협이 되는 총 27개의 해외 기업을 수출 규제 대상으로 지정하면서 북한 유령 회사에 미국과 다른 국가의 기술을 판매한 중국 기업 코라드 테크놀로지의 계열사 3곳을 포함시켰습니다. 또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 시절인 2020년 5월에는 중국 대형 통신 장비 업체인 화웨이가 미국 기술로 만들어진 반도체 공급 규제 대상에 오르기도 했습니다. 화웨이는 북한과 이란, 시리아 등 미국 정부가 미국산 장비와 부품 수출을 금지하는 나라에 해당 품목을 판매했다는 의혹을 받아왔습니다. 특히 화웨이의 멍완저우 부회장은 대북 제재 위반 등을 이유로 미국 법무부에 의해 기소되기도 했었습니다. BOA 뉴스 함지아입니다. 미국 검찰이 중국과 싱가포르 업체를 상대로 3년 전 민사 몰수 소송을 제기한 대북 제재 위반 자금 약 230만 달러에 대한 벌석 판결을 공식 요청했습니다. 미국 연방법원 전자기록 시스템에 따르면 미국 워싱턴 DC 연방검찰은 11일 법원에 제출해 최근 공개된 문건에서 익명의 싱가포르 기업의 자금 59만 9,930달러와 중국의 위안 이우드 자금 172만 2,723달러에 대한 벌석 판결을 승인해 줄 것을 요구한다고 밝혔습니다. 벌석 판결이란 피고가 소송에 응답하지 않아 원고의 주장만을 바탕으로 판결을 내리는 절차로 최근 몇 년간 제기된 대북 제재 위반 자금에 대한 몰수 소송이 모두 이런 방식으로 귀결돼 왔습니다. 앞서 미국 워싱턴 DC 연방검찰은 2018년 이들 자금들에 대한 민사 몰수 소송을 제기하면서 자금 소유 기업들이 미국 달러를 이용해 제재 대상 북한은행들과 거래를 했다고 지적했습니다. 검찰은 이날 제출한 문건에서 문제의 자금이 미국의 국제 긴급경제권한법과 자금세탁법 위반에 연루됐다는 사실을 거듭 분명히 했으며
재판부는 검찰의 궐석 판결 요구를 받아들일 경우 해당 자금에 대한 미국 국고 귀속 명령을 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북한 정권은 다음 달 치러지는 한국 대통령 선거에서 북한의 유연하고 관여에 우호적인 후보 당선을 선호하겠지만 보수 정권이 집권하더라도 무기 개발을 지속하며 그들에게 유리한 방향으로 상황을 전개하려 할 것이라는 관측이 제기됐습니다. 워싱턴의 민간 연구단체인 전미 북한위원회 NCNK가 15일 한국의 대통령 선거와 한반도 정세를 주제로 개최한 화상 세미나에서 우드로 윌슨 센터의 진리 선임연구원은 북한 정권의 전략적 목적은 새로운 무기 체계와 함께 대내적 정당성을 확보하면서 향후 핵 협상에 대비해 미리 무기고를 확대하려는 것이라며 이같이 분석했습니다. 세미나에 참석한 미국 외교협회 스콧 스나이더 한국 담당국장은 미한 관계가 매우 제도화되어 있고 동맹을 지속 가능하게 하는 많은 연결고리가 존재하지만 양측의 리더십에서 기인하는 잠재적 위험 요소가 존재한다고 진단했습니다. 스나이더 국장은 그러면서 전임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미국 우선주의 접근으로 동맹 간 위험이 발생한 것처럼 한국 내 특정 진영이 미한 동맹의 결속을 희생하면서 북한에 초점을 맞춘다면 동맹의 위험 요소가 될 수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상으로 VOA 뉴스투데이를 모두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